평생 무엇이 옳은가를 연구한 윤리학 교수는 과연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선해지기 위해 윤리학을 배운다고 통찰했지만 실제 데이터는 우리의 이 순진한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냅니다. 맞아요. 아주 철저하게 부서지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도의 철학적 성찰이 실제 행동을 바꾸는지 아니면 그저 지적 허영에 불과한지에 대해 아주 치열하게 논쟁해 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논의를 통해 인간의 신념과 행동이 얼마나 기만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지 그 흥미로운 심리적 모순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날카로운 지적 통찰을 계속 만나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덕적 성찰이 진리를 발견하지만 실천으로 직결되진 않는다는 그 비활성 발견, 즉 이너트 디스커버리 관점을 지지합니다. 반면 제 곁에 계신 전문가께서는 약간 다른 입장이시죠? 네, 저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란 단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방어하는 정교한 변명거리를 찾는 데 쓸 뿐이라는 합리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윤리학자들의 논리는 기차가 달릴 때 뿜어져 나오는 연기 같은 부수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연기가 아무리 요란해도 기차를 움직이는 동력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고상한 도덕적 사고가 실제 행동을 이끄는 엔진은 아니다. 정확합니다. 실증적인 데이터를 보면요.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거는 빈도는 윤리학자가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이 가장 높았습니다. 심지어 학생 이메일에 답장하는 비율 측정에서는 세 그룹 모두 처참했거든요. 영상 보시는 직장인이나 학생분들이라면 팀장님이나 교수님이나 내 메일 안 읽고 무시하는 건 똑같네 하시면서 뼈저리게 공감하실 겁니다. 메일 비유는 진짜 뼈 아프게 들리네요. 부수현상이라는 비판도 날카롭긴 한데 저는 그 실증 데이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마누엘 칸트가 강조했듯이 이송은 우리를 올바른 도덕률로 이끄는 나침반 역할을 분명히 하거든요. 윤리학자들이 실천에 고전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진리를 찾았음에도 인간의 그 깊은 관성 때문에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는 비활성 발견의 딜레마일 뿐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채식주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그 고기 먹는 데이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윤리학자의 무려 60%가 포유류 고기를 먹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일반 교수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스스로에게 들이댄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제가 말씀드리는 지적 위선의 핵심 아닙니까? 60%가 나쁘다고 입으로는 말해놓고 정작 조사하기 바로 전날 저녁에 고기를 먹은 비율은 약 37%였습니다. 타 그룹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죠. 스스로 나쁘다고 한 행동을 태연하게 실천한 이 상황.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윤리학을 배우면 도덕적 행동이 향상된다고 믿었던 이른바 부스터 모델은 이 삼겹살 반찬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진 겁니다. 평범한 개인 입장에서는 머리에 든 게 아무리 많아도 결국 식욕 앞에서는 다 똑같네 하고 코웃음 칠 수밖에 없는 명백한 불일치죠. 그 불일치를 단순한 위선으로 깎아내리기보다는 도덕적 기준 상향에 따른 긍정적 진통으로 보면 어떨까요? 피터 시원 같은 철학자들이 동물권의 윤리적 지평을 넓히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듯이 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완벽히 실천하지는 못할지언정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끈질기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흠결이 많잖아요. 행동이 즉각적으로 뒤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치열한 성찰로 발견해낸 도덕적 진리의 가치마저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 진통이라는 방어 논리, 훌륭합니다. 하지만 투표 데이터를 보면 그 해석에 금이 확 갑니다. 흥미롭게도 오직 투표 영역에서만 윤리학자들이 높은 태도와 행동 일치도를 보였거든요. 저는 이것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편하게 하고 있는 행동에 맞춰서 도덕적 태도를 사후에 합리화한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 투표처럼 이미 꾸준히 하는 행위에는 훌륭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작 내 지갑을 열어야 하는 자선 기부나 식욕을 참아야 하는 채식 앞에서는 태도와 행동이 싹 분리된다. 이건 이성이 행동을 이끄는 게 아니라 행동이 이성을 변명거리로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선 기부와 투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죠. 모든 영역에서 완벽할 순 없지만 투표나 헌혈 같은 특정 공공 영역에서만큼은 성찰이 실제로 행동과 규범을 일치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고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철학적 성찰이 곧바로 실질적인 도덕적 행동을 보장하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점에는 깊이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논의는 우리가 지적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주죠. 아무리 위대한 철학적 통찰을 가졌더라도 우리 모두는 퇴근 후 눈앞에 놓인 고기의 유혹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네,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다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윤리학자의 지적 성취를 규범적 이정표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실천적 모순을 차가운 현실로 비판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오늘 논의가 일상의 선택을 돌아보는 새로운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